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OBS 라디오가 방송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박수! 정확히는 한 달하고도 일주일이 지났죠. 적당 덕후가 방송을 시작한 지도 한 달하고도 일주일이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당 덕후가 자신있게 모신 첫 번째 손님은 경기도 덕후 운민 작가님이었습니다. 그냥 작가가 아닌 역사 여행 작가.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몇 년에 걸쳐 집요하죠. 덕후답죠. 발로 뛰어다니며 쓴 경기도의 인문학 교양서 경기별곡의 작가였습니다. 적당 덕후가 운민 작가님을 첫 번째 게스트로 모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경기도 방송인 OBS 라디오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게스트, 다름 아닌 경기도 최고의 찐덕후가 운민 작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이 운민 작가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지만 OBS 라디오의 경기도 이야기는 이걸로 끝은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OBS 라디오와 운민 작가님의 인연도 이걸로 끝은 절대 아닙니다. 언젠가 다시 적당 덕후에 돌아오실 운민 작가님을 기대하며 경기도 이야기 마지막 편 시작합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역사여행 작가 우민입니다.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작가님. 어디 네. 가시려고요? 저 굿모닝 OBS 이제 점령해야죠. 적당 덕후는 적당히 버리고 굿모닝 아닙니다. OBS에. 아닙니다. 네. 저 충성은 여기서 하고 머리는 마음을 항상 여기서 가져가고 머리만 저 들고 가겠습니다. 굿모닝 OBS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좀 사뭇 결이 다르네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죠? 예, 참고로 제가 굿모닝 OBS의 CP이기도 해서 저희에게는 둘 다 중요한. 네, 맞습니다. 최근에 또 팟빵이라던가 너튜브에 업로드가 됐잖아요. 적당 네, 네. 덕후가. 네, 그래서 너의 튜브, 너튜브. 네. 네. 여태까지 뭐 많은 방송에 출연했지만 대부분 방송들이 그냥 단순히 여행지를 소개하고 네. 트렌드에 맞춘 여행 이야기밖에 없었는데 네. 그래도 경기도를 주제로 하나를 이렇게 딥하게 다룬 건 또 처음이었습니다. 네, 스스로 감탄하십니까? 좀 감탄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경기도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방송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을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네. 제가 뭐 빠뜨린 이야기도 중간중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이야기도 했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그거는 뭐 다음 기회로 미루기도 하고 그래도 오늘 또 마지막 이야기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경기도에 사시는 네. 여러분들을 위한 또 경기도에 좀 애정을 가질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작가님 방송 여러 개 많이 보셨잖아요. 네네. 보통 진행자가 이런 얘기를 물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 진행자는 어떠셨어요?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해주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이거는 좀 약간 선입관을 깨는 그런 방송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감하게 선입관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제가 쓴 대본에는 그 다음 멘트가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요, 네네. 괜찮습니다. 우리가 대본대로 하진 않잖아요. 전혀 그렇게 진행되지 네. 않죠. 어쨌든 그럼요. 아마 말할 건덕지는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되면 나중에 되면 네, 하다 보면 뭐 알겠습니다. 나오겠죠. 네. 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이참에 또 깨알 홍보를 해야죠. 적당 덕후와 함께하는 운민 작가님 편은 이 편이 마지막이지만요. 우리 네네. 운민 작가님이 굿모닝 OBS 매주 목요일 아침 8시죠? 네, 8시. 방송은 7시부터 9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7시부터 들으셔야 돼요. 하지만 작가님은 매주 목요일 8시에 나오십니다. 그 굿모닝 OBS 보면은 이제 중간중간 채팅창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걸 읽어보다가 적당 덕후 잘 보고 있다고 그런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좀 기분 어디 계십니까, 청취자님? 계신 곳을 말씀해 주시면 그쪽으로 그랜저를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의 그랜저를. 감사합니다. 네, 그 듣는 분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생방송도 아니고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녹음 시점까지도 홈페이지와 모바일에 게시판 기능이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 구독자님들의 반응을 유일하게 알 수 있다는 거는 팟빵 게시판과 너튜브 있죠. 너튜브의 댓글인데요.
이 방송 녹음 시점까지 너튜브와 팟빵의 총 댓글이 채 20개가 되지 않습니다. 20개가 뭐예요? 한 15개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봤는데. 그래서 약간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음. 그쵸. 적당 덕후 청취자 여러분들은 다 샤이하신 분들이죠. 듣기는 열심히 들으시는데 반응은 보이시지 않는 이거 우리 책임이군요. 아직 홈페이지와 모바일 게시판도 안 만들어 놓고 근데 무슨 반응을 바래. 참고로 지금 저희 팟빵에 올라가 있는 저희 구독자가요 11명입니다. 아니 세상에 진짜 운민 작가님의 콘텐츠나 제가 그동안 진행했던 콘텐츠를 좋다고 말씀하셨던 패친, 인친, 실친 그 모든 여러분 다 어디 계신 겁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홍보했는데 그러니까요. 약간 수줍은 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쩌면 작가님과 저의 영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될지도 겸허히 인정하며 예, 겸허하게 네, 받아들이고 겸허히 인정합니다.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작가님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 팟빵의 구독자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11분밖에 안 돼서 이걸 구독자 분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저는 당연히 이 콘텐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댓글들을 보면 30대부터 50대까지 남성층이 많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팟빵 구독자의 90%가 20대 여성이고요. 그래요. 10%가 30대 여성이에요. 음. 이상한데? 이게 우리가 20, 30대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가 아닌데 그리고 또 그중에 한 분 30대 여성은 분명히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예, 아이디를 네네. 보니까 네네. 아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여자들한테 어필하는 게 있나 보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그렇죠. 이게 우리가 방송을 진지하게 10번씩이나 했으면 한 번쯤은 이렇게 아무 말이나 하는 것도 네, 필요하지 않은가. 오랜만에 좀 팟캐스트 스타일로. 예, 참고로 여러분은 지금 지상파 라디오 OBS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팟캐스트 아니고요. 작가님, 우리가 약 10회간에 걸쳐서 경기도 이것저것의 이야기를 해봤고 그리고 경기도의 큰 그림도 그려봤어요. 네, 그렇죠. 아무도 다루지 않던 경기도의 정체성도 이야기해봤고 심지어 우리는 경기도의 정체성을 신도시다. 신도시 미씨와 신도시 아재가 경기도의 정체성이다라는 잠정 결론까지 내렸고요. 네, 맞습니다. 작가님에게 가장 인상적인 에피소드 준비하시면서 가장 이건 재밌었다는 거는 어떤 편이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연천편이 좀 재밌지 않았을까 싶어요. 연투더천. 네. 이곳이 사실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나머지 그렇죠. 도시들은 어떻게든 이제 기동량으로 한 번씩 들어봤을지도 모르는데 네, 연천편은 도대체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가 많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시대별로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다는 그런 반전도 있고.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연천이 알고 보니 한반도의 근본 도시였다. 네네. 한반도의 역사가 바로 여기 다 모여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강화에만 고인돌이 있고 강화만 오래된 유적지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 연천이야말로 진정한 한반도의 근본 오브 근본이었다. 사실 제가 이제 경기도 편을 계속 진행하면서 가장 이제 해보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선입관을 좀 깨주자. 그게 가장 컸기 때문에 편견과 선입관을 네. 한번 균열을 내보자. 네, 크게 보면 제가 하는 일이 여행 작가가 하는 일이 사람들의 선입관을 조금씩 깨주는 일을 하고 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취지에는 가장 어울리는 편이 연천이 아니었나.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재밌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행자이자 연출자로서 굉장히 재밌던 점은 보통 경기도 이야기를 시작하면 100이면 100 수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원이 가장 늦게 나왔어요. 그리고 수원만 네. 이야기하신 건 아니고 수원의 역사와 더불어서 현재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시가 수원이라면 미래의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시는 화성과 용인이 될 것이다. 네, 그중에서 작가님은 용인을 꼽으셨죠. 네. 이제 서울이 예전엔 중심지가 종로 일대라고 하면은 아하. 지금은 좀 강남으로 좀 많이 내려오는 상태잖아요. 서울이야말로 지금 완전은 다익 도시죠. 네, 이제 네. 다익 도시가 됐는데 저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경기도 하나 전체를 하나의 큰 생물로 보면 네, 핵이 여러모로 분화되고 그렇다면 이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중심지가 반드시 용인 화성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곳저곳이 모두가 중심 도시가 될 네, 것이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또 아무래도 교통이 가장 편하기 때문이죠. 용인 화성이요? 네, 왜냐하면은 네. 고속도로가 지금 남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아. 네, 뭐 삼남 지방에서 음. 서울로 올라갈 때 이제 가장 먼저 거치는 이제 경기도의 대표 도시가 용인하고 화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그것도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화성의 면적이 넓다는 건 저도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용인도 화성만큼 면적이 넓죠. 면적이 넓다. 네.
어떤 도시건 국가건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예, 토지의 사이즈가 중요하다. 네. 그쵸, 중요하죠. 사실 홍콩이 아시아 경제를 주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가지 못했던 것은 홍콩 자체가 가지는 소국의 한계. 네. 도시 물론 국가의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죠. 네. 예, 경제력이나 기술력으로는 이미 충분히 선진국이 훌륭한데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사이즈의 한계. 네. 그런 측면에서 용인과 화성을 음. 저는 가장 먼저 꼽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한국은 작은 나라다, 소국이다. 그런데요, 저도 해외를 자주 많이 다녀보기 전까지는 그 생각에 100% 동의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유럽이나 뭐 다른 곳들을 많이, 또 일본도 많이 갔지만 그런 나라들을 다니며 들었던 생각은 한국 안 작은데? 예, 그리고 잠깐만, 한국이 왜 작아? 왜 소국이야? 인구도 예전에 4,500만, 제가 다니던 시절 네네. 4,500만이 넘고, 그리고 영토도 한반도 전체는 22만 제곱킬로미터죠. 네. 영국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남한만 따져도, 남쪽만 따져도 10만 제곱킬로미터잖아요. 네네. 10만 제곱킬로미터의 인구 5천만 가까운 나라가 전 세계에서 꼽자면 별로 없는데?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우리보다 영토가 넓은 나라는 일단 프랑스, 그리고 젊은이. 예, 네. 저머니 독일이 있고요. 그리고 폴란드, 뭐 스페인, 예, 뭐 스페인, 이탈리아. 이 정도죠.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체코, 네. 헝가리, 체코, 헝가리는 오스트리아. 네.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뭐 이런 몇몇 나라를 제외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가 인구도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나라들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제외하면은 우리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인구도 거의 비슷하고요. 네, 맞습니다. 안 작아요, 결코. 그렇게 작은 나라도 아니고 네. 뭐 서울에서 강릉이라든가 뭐 부산까지 하면 300km는 그냥 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우리가 살고 있는, 게다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가 중국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지역은 끊임없이 사막이 펼쳐지는 나라도 있고, 그러니까요. 어떤 데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뭐 계속해서 고무나무라든가 뭐 그런 열대지방의 우림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단조롭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산 하나 넘으면 이제 새로운 경관이 나타나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다채로운 경관이 이렇게 네. 짧은 거리에 나타나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한국 이야기를 말씀드린 건, 우리나라 이야기를 말씀드린 건, 작가님과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야말로 대한민국의 축소판 같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경기도 인구가 많다는 건 알지만 경기도가 면적도 상당히 넓다는 건 의외로 잘 모르죠. 그렇죠. 물론 이제 경상북도나 이런 데 경상도에 비하면 작긴 합니다만, 네네. 근데 생각보다 경기도는 넓고 문화가 다양한 것은 너무 당연한 건데 자연 환경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맞아요. 갯벌이 있는가 하면은 뾰족한 산도 있고요, 넓은 구릉 지역도 있고 평원도 있고, 그리고 강도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요. 강은 심지어 많이 흐르죠. 네. 이런저런 강들이 네. 참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경기도의 매력을 한번 다시 짚어봤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네. 예, 아이고 제가 너무 떠들면 안 되는데 작가님 모셔놓고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아닙니다. 예, 제가 지금부터 10분 동안 조용히 있을게요. 작가님, 이제부터 경기도에 대해서 못 닿았던 이야기 한번 쭉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Drop the beat. 야. 자, 이번엔 경기도 제가 다루고 싶었던 고장인데 이제 서울을 벗어나서 이제 동쪽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이제 한강을 따라서 이제 쭉 가다 보면은 서울을 지나고 구리를 지나고 그다음에 만나는 고장이 바로 네. 남양주입니다. 남양주. 네, 이 한강은 남양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갈라지거든요. 잠깐 질문 있습니다. 네, 남양주가 양주의 남쪽이라는 뜻에서 남양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남양주는 양주의 동쪽에 있나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안 그래도 오. 했거든요. 이게 원래 양주에 속해 있었거든요. 양주가 경기도에서도 이제 광주와 함께 상당히 넓은 고을이었어요. 양주목 네, 큰 도시였죠. 네, 엄청 큰 도시였는데 이제 1963년에 원래 양주에 속해 있던 의정부가 시로 독립하게 된 아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주가 월경지로 북쪽과 남쪽이 분리가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월경지를 그냥 놔두면 행정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양주의 남쪽 부분을 의정부를 사이에 두고 네. 그 부분을 이제 남양주시로 독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의 남양주시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작가님, 양주가 지금 현재의 양주와 남양주와 구리와 의정부와
서울의 도봉, 서울의 도봉 노원. 그리고 송파 네. 일대까지. 네, 전부 다 예, 양주였어요. 그때를 보던 굉장히 큰 곳이었죠. 네네. 네. 그렇게 큰 도시였는데 이곳저곳 다 쪼개지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양주의 남쪽 부분이다 해서 지금의 남양주가 새롭게 탄생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남양주가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 독립된 시로 가기 위해서는 네. 이 개발이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 도심들이 염담화가 돼야 하거든요. 연담화. 네,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이 지역에 팔당댐이 있었던 거예요. 아하. 상수원 보호구역이군요. 네, 그래서 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넓게 설정되다 보니까 아하. 개발에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발이 제한되다 보니까 미봉책으로 그 넓은 땅 이곳저곳에 이제 중소 규모의 택지 지구를 이렇게 건설하게 되는 거죠. 오.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뭐 평내 호평 그리고 마석, 뭐 독소 뭐 이런 동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도시를 이끄는 이 핵심 도시 핵이 없기 때문에 그 핵기는 어디서 가져왔냐? 구리가 그 핵기능을 맡고 있었습니다. 아, 구리가 일종의 배후 도시였군요. 네, 그래서 한때 이제 남양주 사람들이 이제 뭐 문화세관이라든가 여가세관, 특히 백화점이라든가 뭐 대학병원 그리고 아니면은 뭐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런 걸 즐기려면 구리로 갔어야 네. 했었죠. 지금은 좀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별내와 다산 신도시가 네, 네. 별내 다산 신도시가 새롭게 생겨났고 네. 이 남양주 자체에서도 이 다산 신도시를 이 남양주의 중심 핵으로 삼으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신도시라 그런지요. 네, 경관이 굉장히 예쁘고 역시 그러니까 도시의 경관이 예쁘려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충족돼야 될 것 같아요. 강이 있거나 네, 바다가 있거나. 네, 둘 중 하나는 있어야죠. 그러니까 거기가 왕숙천이지 않습니까? 네, 왕수천이 있고 왕숙천. 그리고 뒤에 수락산하고 불암산이 가까이 그렇죠, 자리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아마 잘할 텐데 왕숙천 자전거 길은 한강 자전거 길만큼이나 깨끗하고 경관도 수려하고 좋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양주에서 의정부를 거쳐 내려오는 중랑천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랑천은 아무래도 좀 유량이 작아요. 음. 왕숙천에 비하면. 그리고 왕숙천이 최근에 개발해서 거기를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 보면요, 와, 그 다산 신도시, 별내 신도시 지나가거든요. 맞아요. 너무 스카이라인도 예쁘고 약간 한국인가? 한국에 이런 데가 있었나라고 느낌이 들 만큼. 네. 네. 그리고 다산 신도시 이름 자체가 다산 정약용의 이름을 그러니까요. 땄잖아요. 거기 중심 도서관도 다산 도서관입니다. 아, 거기는 못 가봤네요. 네, 거기도 정말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요즘 새롭게 이제 도서관이 건축되는 곳은 정말 이제 단순히 책만 보는 곳이 아니라 문화 시설의 중심 역할도 충분히 수행하고 있어요. 그럼요. 네, 도서관 자체는 단순히 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역할을 해야 진정한. 네, 박물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와서 구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학습과 그 커뮤니케이션까지 네, 사교 활동까지 이루어지는 게 진짜 박물관의 최고봉인 거죠. 네. 그런데 왜 남양주에 다산 신도시가 들어섰냐? 네. 그 정약용의 고향이 바로 남양주입니까? 네, 정약용의 고향이 양주였군요. 네, 양주였습니다. 야, 근데 지금 양주가 인물을 하나 다산의 남양주에 뺏긴 듯한 그런 느낌이군요. 약간 네. 그런 느낌이 강하죠. 아하. 그런데 양주는 정약용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인물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별산대로도 있고요. 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 두물머리로 가기 직전에 네네. 북한강 건너기 직전에 이제 그렇죠, 그렇죠. 쏙 튀어나온 반도 같은 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거기가 능내라고 하는 지역인데 네. 그 지역에서 이제 다산 정약용이 태어났고 그리고 나중에 기양을 갔다 오지 않습니까? 18년 동안. 그렇죠. 기양을 갔다 와서 이제 말년을 보냈던 곳이 바로 이 능내 그렇죠. 마을이라고 네. 합니다. 네. 그 분이 또 이제 기양살이 마치고 이곳으로 돌아왔을 때도 여기가 한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유람을 마음껏 떠날 수가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주로 갔던 지역이 뭐 한양도 있겠지만 이 남양주 지역에 명승지가 예전에 많았어요. 오. 대표적인 명승지가 바로 수종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아, 그렇군요. 웅길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웅길산이요? 네, 전철역 워낙 유명한 그렇죠. 곳이죠. 웅길산이면 임꺽정이 활약을 하던 그 네, 웅길산. 네. 네. 그곳의 중턱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수종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다산정약용과 함께 이제 차를 마시는 그런 곳으로도 유명하지만 여기가 전망이 좋아요. 여기서 전망을 보면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동시에 흘려서 두물머리에서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두물머리라는 말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보통 합수부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예전 명칭이 양수리였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양수리, 두물머리, 합수부 다 같은 뜻인데 네. 그 중에서 두물머리가 참 입에도 착착 붙고 음, 근데 두물머리가 전국에 많이 있긴 하지만 음.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두물머리는 남양주 두물머리다. 두물머리는 두물머리다.
두물머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네. 이제 강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양평에 속해 있어요. 아, 그쵸. 네, 그렇지만 이제 남양주에서도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도 정말 전망이 훌륭하고 여기가 예전에 나루토로도 이게 쓰였다가 그렇죠. 이제 팔당댐이 건설되면서 이제 나루토의 기능은 소실되고 음. 근데 이제 물이 많아지잖아요. 댐이 건설되면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물안개가 많이 낍니다. 그래서 사진 작가들이 두물머리를 많이 찾는 편이죠. 팔당댐이 건설되기 이전의 한강이 어떤 모습일까는 쉽게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은 항상 유량이 일정한,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1년에 우기, 장마철 한철만 제외하고는 항상 유량이 일정한. 근데 그 전에 한강도 자연하천으로 흘러갈 때는 그거 아마 많은 분들 모르실 것 같은데요. 한강에 팔당 쪽에도 보가 하나 있고 하류 쪽, 임진강 근처에도 보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포로 가기 전에 또 보가 하나 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보가 한강 유량을 일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한강은 그렇게 잘 흘러가지 않는 것 같은, 실제로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상류에서 바다까지 쭉 흘러가던 거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량이 많을 때는 강폭이 늘어나고 아닐 때는 좁아지고, 그러니까 백사장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두물머리도 분명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하중 개소가 일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이 배를 타고 유유자적하게 흐르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어요. 한강에는 중간중간 여울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여울을 건너 때문에 사람들이 다 배에서 내려요. 아하. 그래서 땅으로 가가지고 줄을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이 사람의 인력으로 그 배를 끌고 여울 앞으로 나아갑니다. 안전하게. 네, 그럴 정도로 한강이 이게 뭐 수응교통으로 정말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여울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건너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한강 생각하면 강폭이 보통 1km에서 넓은 데는 뭐 1.8km, 2km까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부터 그랬을까? 아니요, 옛날에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은 거기 강변 쪽을 남북을 다 개발을 해서 거기 이제 비가 오면 일부러 잠기도록, 네. 그래서 홍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아마 한강 주변에 사시는 분들, 자전거 타시는 분은 잘 알 거예요. 장마철에 고수부지, 옛날에 고수부지라 불렀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에 잠기니까 고수부지인데 거기가 꼬박꼬박 잠깁니다. 네,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잠기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남양주를 벗어나서 오늘 할 네.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럼요. 네, 양평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양평이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이제 도시의 지자체들을 보면은 항상 인구를 정말 중요시하게 여기거든요. 인구는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한 사람이 두 지역에서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하. 그곳 욕심쟁이. 집이 두 채. 집이 도대체 이런 거는 부럽다. 다주택자. 네네. 근데 러시아를 보면 이제 다차라고 해가지고 별장. 네, 주중에는 이게 도시에 생활하고 음. 주말에는 여가 활동을 보내기 위해 교회에 또 집을 짓고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보내기도 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엄청 부자 같아요. 근데 러시아의 다차 문화는 일종의 국민 문화죠. 네네. 그래서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 그 한 10년, 20년 뒤에 내 다차를 위한 뭐 저금, 저축 활동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반적인, 그러니까 중산층뿐만이 아니라 서민에게도 굉장히 일상적인 문화가 별장 문화, 러시아의 다차 문화죠. 네, 저는 이 러시아의 다차 문화를 볼 때 저는 먼저 떠오르는 고장이 바로 양평이었습니다. 아하. 이 양평이 은퇴자들이 내려와서 이제 가장 많이 생활하는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지역마다. 네, 지역마다 전원주택 단지가 산지에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얘가 인구 대비해서 예술가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고장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또 미술관이 있는데 군림미술관 있죠. 네, 잘 여기가 알죠. 정말 이제 일개 군의 미술관 치고는 정말 전시의 구성이라든가 주제가 알차기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또 이제 두물머리에서 북한강 쪽으로 올라가면은 서종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타나잖아요. 네, 있죠. 네, 이 지역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의 강들을 살펴봤을 때 여기가 가장 드라이브 코스나 강의 경치가 가장 아름답고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카페들이 많이 들었었어요. 작가님, 거기는 차로 가면 너무 빨라요. 자전거 타고 가야 됩니다. 좋지 않습니까? 친환경이고 네. 건강에도 좋고요. 네, 자전거가 정말 타기 좋은 곳이 네. 또 양평이거든요. 그렇죠. 양평 또 할 게 많은데 이제 양평하면 또 자연스럽게 이제 형제처럼 묶이는 고장이 하나 있습니다. 양평, 가평. 가평. 네.
사실 그 붙어 있긴 하지만은 전혀 다른 지역이긴 한데요. 전혀 다르고 이미지도 좀 많이 다르죠. 아이 다르죠. 양평이 약간 좀 둥글둥글해. 둥글둥글하고 약간 좀 유유자적하게 네. 지내야 하는 그런 느낌이면은 가평은 뾰족해요. 가평은 뾰족하고 네. 뭔가 약간 청춘들이 와가지고 마음껏 그 청춘을 발산하는 그런 이미지가 정말 강합니다. 작가님. 네. 그 얘기는 이제 작가님도 중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가평은 MT의 성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8, 90년대 학교를 다녔던 8, 90년대 청춘들은 이제 가평, 대성리 이쪽이 MT의 성지였는데 저도 대성리로 네, 많이 갔어요.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어디로 많이 가시나요? 몰라요. 그걸 제가 알면 청춘이겠죠? 우리나라 선진국이 됐다고 약간 생각이 드는 게 MT도 해외로 가고요. 제주도도 정말 많이 가고 예, 째째하게 뭐 이렇게 1박 정도가 아니라 그 뭐 시내에서 근사한 레지던스 호텔 큰 데를 잡아놓고 뭐 2박씩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와 요즘 또 당연히 작가님이나 저희는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학교를 다녔고요. 지금 친구들은 선진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기껏해야지 이제 북한산 우이동에서 가기도 했고 진짜 옛날 사람이다. 저희 월미도에서 배 타고 우랑리를 안 가셨어요? 예전에 전철 있기 전에 경추선 네. 무궁화호 다녔잖아요. 다녔죠. 그 무궁화호 타고 사람들 네. 낑겨가지고 네. 저기 이제 대성리라든가 그러니까 청량리역에서 무궁화 타고 이야기 진짜 혹시 인천 월미도에서 배 타고 우랑리는 안 가보셨어요? 을왕리는 아직 안 가봤어요. 그렇군요. 네. 네. 작가님 우리가 가평 얘기는 2부에서 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작가님 작가님 울어야 하나요? 네. 가지마 잘가. 어머 노래를 작가님 혹시 네. 다음 회부터 누가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말 궁금해지는데 비밀 전 누가 나오는지 사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포 한번 해보죠. 스포. 저도 이제 패친으로 있고요. 네. 그리고 이분이 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 아닌가. 아우 스포 참 못하신다 작가님.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미모의 미모의 여성. 미모를 가지시긴 했습니다. 여러분이 네. 어떤 상상을 해도 그 상상 초월할 행적을 보여온 미모의 여성. 아니, 저같이 칙칙한 두둥. 사람이랑 급이 다르니까 아마 아니요 작가님 귀여우세요. 작가님 보면은 여러분 우민 작가님을 실제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정말 테디베어가 있다면 테디베어의 현신이 아닐까. 그렇군요. 아무튼 네. 작가님과 오랫동안 함께해서 영광이었고요. 네. 원래 이거는 함께해서 뭐뭐했고 두 번 다시 만나지 말 때 쓰는 말인데 그 말은 아니고요. 함께해서 영광이었고 다시 만난 날을 정말 기다립니다. 네, 또 뭐 열심히 준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작가님과 함께한 모든 날이 훈훈했어요. 자극적이고 황홀했어요. 더 자극적으로 해줄까요? 막을 수도 멈출 수도 없었어요. 네. 작가님과 함께한 11회까지 오는데 우연은 단 한 줄도 없었거든요. 오늘부터 적당 덕후의 꿈은 우민 작가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대사인데? 아니 마지막 그냥 보내드리기 좀 아쉬워서 네. 한번 오프닝 때 한번 해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복수하러 가야 하나요? 이거 들으면? 아니 지금 훈훈하다, 네. 황홀하다, 즐거웠다고 얘기하는데 복수를 왜 하세요? 이거. 네, 아유 여기서 정신이 없네. 여기 살짝 공약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네. 적당 덕후도 OBS 라디오가 계속되는 한, 제가 OBS에 있는 한 잘리지 않는 이상 계속될 콘텐츠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민 작가님은 빠르면 1년, 늦어도 1년 반, 2년 뒤에 다시 여기에 나와서 지금처럼 한 달 이상 콘텐츠를 진행하실 겁니다. 야, 1년 뒤 얘기를 스포하고 있어. 살짝 살짝. 네. 경기도 했던 사람이 이런 것도 안 해. 네. 이런 생각도 드실 수도 있고요. 네. 외국이군요. 네, 외국이고 네. 스케일이 좀 많이 커졌습니다. 스케일이 커졌어 심지어. 스케일도 커지고 네. 잘못하면 이제 좀 논란도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들으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삼국지 비슷한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으니까. 삼국지가 비슷하다. 이렇다면 나오는 게 되게 뻔한데요. 삼국지가 비슷한 거는 일단 로마. 뭐 로마도 있겠고. 네, 혹은 영국. 장미 전쟁 시리즈나. 아이고. 예, 튜터 왕가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정말 예. 좋은 소재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뭐 약간 좀 비슷하다 보면 그런 될 것 건데. 같습니다. 네. 예, 동양이군요. 네. 중국이 아니군요.
뭐 중국일 수도 있죠. 중국이 아니고 동양이면 베트남? 네, 여기까지만. 네, 의외로 티벳 얘기도 굉장히 재밌죠. 아, 티벳 얘기도 뭐 네, 예전에 어마어마합니다. 토번이었을 때는 당나라까지 위협했던 그런 그러니까요. 나라니까요. 네. 티벳 얘기 굉장히 재밌고 미얀마 이거 재밌습니다. 바간 제국. 아, 미얀마 또 이제 태국하고 또 라이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이야기도 정말 재밌고. 라이벌이라기보다는 그 태국은 아유타일은 항상 바간에게 네. 태국 화이팅! 태국 화이팅! 네. 아, 미얀마 더 화이팅. 작가님과 함께할 그날이 조만간 언젠가 불현듯 다가올 것을 기대하며 저희가 일부 때 가평 얘기를 막 하다 말았어요. 네, 맞습니다. 가평. 이 청춘이 떠오르는 고장 저한테는. 네. 요새는 아니라니까요. 아,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은 또 그 빠지라던가 그 각종 액티비티를 즐기러 가평에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유럽을 좀 약간 흉내내서 만든 테마파크가 또 가평에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있죠. 네, 그 프랑스나 있죠. 네. 또 그 네, 옆에 또 네. 이탈리아를 네, 흉내내서 작은 프랑스. 네. 작은 이탈리아도 있고 작은 스위스도 있습니다. 작은 이탈리아와 작은 스위스는 몰랐네요. 저도 네. 안 가본 지 오래됐구나. 아. 어떤 곳입니까? 작은 프랑스 위에 또 네. 작은 이탈리아를 새롭게 만들었고요. 그 약간 이탈리아의 코뮤네라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마을들을 그대로 재현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약간 스위스만은 조금 떨어져 있는데 거기는 실제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스위스 사람들이 살고 있나요? 아니죠.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거기 가면 있을까요? 하이디는 없습니까? 뭐 비슷한 게 있습니다. 네, 가보시라고 음.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평하면 역시 재즈 페스티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가 이제 자라섬에서 열리는 축제잖아요. 진짜 가평이 아니라 경기도가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가 됐어요. 정말 페스티벌은. 네, 자라섬이 정말 크거든요. 섬이 3개나 있는데 섬 하나하나가 공간이 커가지고 정말 공연하기 딱 알맞춤이겠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거기가 또 우기때가 되면 잠기니까 네네. 상설로 무엇을 할 수가 없는데 거기를 우기가 지나고 거기가 원래는 섬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게 1943년에 청평댐이 건설되면서 아하. 만들어진 섬이거든요. 크기가 이제 있다 보니까 뭐 이제 보통 페스티벌 말고도 요즘은 오토 캠핑장으로도 쓰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많은 용도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아, 자라섬이 원래 있던 섬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공섬은 아닌데 어쨌건 청평댐을 만든 다음에 거기 가서 퇴적물들이 쌓이면서 네, 섬이 된 거죠. 반인공섬이 된 곳이군요. 그 비슷한 곳이 이제 남이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 남이섬도 그럼 청평댐 때문에 아, 여기가 이제 홍수로 잠길 때만 섬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댐이 생기면서 유랑이 일정해지다 보니까 거기가 섬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경기도 얘기를 하고 있죠. 남이섬으로 들어가는 선착장은 경기도 가평이에요. 그렇죠. 선착장은 경기도인데 남이섬은 춘천이죠. 근데 강원도에서는 네. 남이섬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남이섬을 경기도 거라고 우기시는 건가요? 지금 설마? 저는 경기배우고 제 책에 네. 남이섬을 가평편에서 다뤘습니다. 하기야 남이섬을 들어가려면 무조건 가평에 있는 선착장에서 배를 타야 하니까. 네, 거기서 춘천을 하면 한참 좀 돌아서 강을 건너야 하거든요. 춘천에서 들어가는 육로가 아예 없잖아요. 남이섬. 남이섬은 육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로만 무조건 배를 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선착장이 무조건 가평에 있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천과 여주를 한번 언급해 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자급자족하는 농산물이 쌀이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너무 슬프다. 아, 자급자족하는 농수산물 또 하나 있습니다. 김. 아, 네. 그 이제 수산물까지 가면은 이제 농수산물. 네, 김. 네, 김도 있고 이제 쌀이 사실 이천이 정말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천하고 여주를 이제 쌀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도 묻고 싶어요. 특정 가문에 의해서 이 도시가 유명해진 고장이 이천과 여주입니다. 특정 가문? 네, 특정 가문을 좀 일단 들고 싶어요. 네. 이 이천이 어떻게 해서 그 지명이 탄생했나 하면은 네. 태조 왕건 때 탄생한 지명이 바로 아하. 이천입니다. 그 태조 왕건이 이제 후백제를 정벌하러 갔을 때 네. 그 이천에도 이제 가운데 복하천이라고 하는 큰 하천이 흐르거든요. 복화천. 네, 여기가 물이 불어서 대군을 이동시키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아, 네. 이천 지역의 한 호족의 힘으로 이 하천을 건너게 된 거죠. 큰 내를 건너서 이루었다는 이섭대천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천이라고 지은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 호족이 바로 외교 단판으로 유명했던 서희의 당숙이었던 서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서희의 그 서씨가 네. 이천서씨예요.
아, 그래서 이 이천서씨가 이천에서의 그런 영향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크고요. 그렇군요. 특히 그 이천서씨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서희지 않습니까? 네. 또 이천에 가면은 뭐 서희 도로명도 있고 그리고 음. 동상도 있고 서희 테마파크가 바로 이천에 있어요. 아, 잠깐 이거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서희가 강동육주를 거란족과 여진족과 외교로 담판해서 강동육주를 경계로 확정지은 게 지금 얼추 생각해도 한 800년 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800년 동안 서희를 능가하는 서씨 가문의 인물이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때가 제일 이천서씨가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또 이천 지역이 쌀이 제일 유명하죠. 경기미의 대명사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설 중에 하나가 그 양녕대군이 양녕대군. 이천으로 기항을 왔었습니다. 잠깐만요. 양녕대군이 귀환을 가셨나요? 기항을 갔었죠. 그 세자자에 쫓겨나고 아, 사고를 계속 치니까 기항을 한번 폐쇄자가 된 다음에 네, 기항을 한번 보냈었습니다. 아, 네. 그랬군요. 폐쇄자만 된 게 아니라 그 이천까지 또 귀환까지 보냈군요. 네네. 아, 그 네. 기항을 갔는데 그 이천 쌀이 워낙 훌륭해가지고 그 왕에게 진상을 했다고 합니다. 양녕대군. 아,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왕들이 이제 이천 쌀을 이용해서 밥을 먹었다는 기록도 있고, 그건 조선 왕조 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인가요? 네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오, 보통 이제 왕들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내려갈 때가 바로 성묘 할 때로 많이 가잖아요. 보통 릉에 그쵸? 참배를 네. 갈 때 이 세종과 효종의 릉이 있다 보니까 왕들이 이쪽으로 갈 때마다 이천에 이제 쌀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셨겠군요. 네, 그래서 동국여지 승람에도 아예 쌀의 대명사로 쌀의 명상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예전부터 이천 쌀하면 정말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천 지역에도 온천이 좀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온천이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역대 왕들이 이제 피부 질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질환이 있을 경우에 이천에 와서 치료를 했다는 기록도 실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또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음식이 물갈비라고 있습니다. 물갈비, 네. 물갈비. 굉장히 직관적이야. 바로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물갈비. 그러니까 가장자리를 이게 동그랗게 불판에 그렇죠. 패 놓잖아요. 그래서 돼지갈비 올려놓고 그 육수를 이렇게 그 틈에다 부어가면서 이렇게 먹는 음식인데 사실 저는 맛은 있는데 좀 네. 한 가지 불만이 이제 물로 이렇게 천천히 하다 보니까 되게 오래 걸려요. 아, 네, 그런데 이제 먹어보면 맛있긴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주도 마찬가지로 저는 여주 정말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여주. 산소화가 있다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 만큼 그렇고 그리고 또 여주 사람들의 기질이 보통 경기도하고 다릅니다. 경기도 사람들도 약간 깍쟁이 같은 기질이 있잖아요. 아 정말 심하죠. 네, 뭐 그쵸 있죠. 네, 있죠. 네, 있습니다. 있는데 여주만 가도 느낌이 약간 아니 이렇게 좀 여유로운데 이분들 좀 뭐라 그럴까 되게 젠틀하면서도 느려요. 근데 그게 사람을 되게 기분 좋게 해주는 느낌? 맞아요. 네. 이거 여기 여주 위치 자체가 충청도랑 강원도에서 가깝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쪽 사람들의 기질이 조금 더 녹아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군요. 또 이제 한 가지 뭐 고장만 더 언급하고 갈까요? 광주를 언급 안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진지하게 아니 광주도 경기도의 근본 도시 중 하나 아닙니까? 양광도라 불러가지고 그러니까요. 정말 중요한 도시인데 이제 광주는 뭐 다른 거는 뭐 워낙 또 이야기가 많습니다. 곤지암도 있고 네. 뭐 이게 도자기 관련해서도 또 이야기가 많은 고장인데 곤지암 공포 영화? 아 곤지암? 그거 말고 네. 이 곤지암 자체가 소머리국밥. 네 소머리국밥도 유명하고 신립장군 때문에 이 지명이 생겨난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 곤지바위라고 있었거든요. 네네. 거기서 신립장군이 이제 바위를 휘둘러가지고 네. 두동강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곤지바위라는 지명을 따라서 곤지암이 된 거예요. 우선 작가님 신립 장군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배경 설명을 하셔야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아 아니, 신립장군 다른 분도 저희 지금 안다고 생각해요. 방송을 지금 11회째라고 했는데 왜 그러세요? 네. 신립 장군은 네, 신립장군은 임진왜란 당시에 엄청난 패장이죠. 네, 이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해서 이제 그 일본군들이 한양으로 바로 이제 일직선으로 진입할 수 있게 네. 만든 그런 계기를 제공했던 장군인데 네, 탕금대 대패전의 장수였고요. 근데 신립 장군이 북방에서는 굉장한 활약을 거뒀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조선의 이제 대표적인 그때 이순신 장군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신립 장군과 이일 장군이 대표적인 조선의 기대주였죠.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전라 좌수영 수사에 부임하면서 첫 전투부터 이제 두각을 나타낸 거고 그 전에도 두각을 나타냈지만 이제 그 전에 북방에서는 이제 그렇게 직위가 상급자는 아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이일이나 신립은 그때도 대장군이었고 최고사령관들이었으니까 네. 당연히 전공의 크기가 적었죠. 선조가 특히 신립을 좋아했다고 하죠. 네네. 그래서 뭐 신하들도 우리에겐 신립이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리요. 네, 탕금대에서 당시에 이제 기대를 한 게 캡틴 코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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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막 일본군이 아쉬운. 네. 내군이 음. 한양으로 진격하는데 고속도로를 내주셨습니다. 예, 그런 신립이 바위를 쪼개서 곤지암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요. 네네. 그 곤지바위 이름 따서 곤지암이 됐죠. 실제로 곤지암에 가시면은 그 곤지바위를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사입니까? 야사입니까? 야사죠, 당연히. 예, 야사죠? 네. 네, 작가님 앞으로 이제 역사에 계실 때 꼭 그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야사입니다. 라고.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임진왜란과 그리고 종묘호련을 걷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에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성을 쌓은 게 바로 남한산성이죠. 여기 남한산성이 조선시대 때 조선 후기 당시에 수원 다음으로 번성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그랬군요. 네. 1917년 이전까지 광주군청이 남한산성 안에 있었어요. 아, 심지어? 네. 와.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73년 전까지 남한산성 안으로 도로가 개통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한 지금의 이제 광지원이라고 있거든요. 광주에. 광지원. 네, 광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남한산성 안까지 8km를 걸어서 올라가야 했던 거예요. 아이고, 등산이네, 등산 진짜. 당시 수학여행을 남한산성 네. 상당히 많이 갔거든요. 도로가 개통되기 전까지. 작가님도 가보셨어요? 저는 73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라. 네. 네, 죄송합니다. 74년 이전에 태어나서요. 네, 저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일치기로 남한산성을 오가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남한산성에 그때 당시에 숙박시설이 많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아, 숙박시설과 더불어서 난개발이 시작된 것도 아마 그때쯤이 시작이었을 수 있겠네요. 그 이후에 이제 광주 대단지가 들어서게 되고, 네, 더군다나. 네, 그때 전후로 해가지고 남한산성 도로도 개통된 거니까. 음, 그래서 이 그 남한산성 안에 그 지금도 그런 숙박시설의 흔적들이 남아 있거든요. 가게의 명판은 무슨 장, 아, 그렇군요. 네, 이런 식으로 숙박시설이 있는데 지금은 숙박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바로바로 남한산성까지 쉽게 그렇죠.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집들이 지금은 이제 산채정식이라든가 한정식 등을 판매하는 식당으로 변신하게 되는 거죠. 아, 애매하다 진짜. 정말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자연도 지켜야 하고 그 영업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경제 활동하셔야 되고 중간점을 찾기가 정말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들이야말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한때 백숙이 유명했잖아요, 남한산성에. 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백숙집들은 대부분 그 남한산성 성 내에서 그 아래편에 위치한 아예 닭죽거리가 생겨났어요. 닭죽거리가 있습니까? 네, 성남에. 몰랐네요. 아, 거기로 성남 그거. 옮겨놔가지고 지금 거기서 좀 더 쾌적하게 즐길 수 있게 바뀌었고요. 작가님,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강이나 계곡을 보면 삼겹살을 먹고 싶거나 닭백숙을 먹고 싶은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이거 굉장히 오래된 쓰레기 던진 질문이거든요. 아니 왜 한국 사람들은 강이나 계곡을 보면 삼겹살을 굽거나 백숙을 먹고 싶어지는 거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오래된 선비들의 이제 그림이나 기록들을 보면은 네. 아예 가마솥을 옮겨 넣거든요. 아, 유전자인가? 이것도 그 유전자의 각인데 문화 유전자 같은 걸까요? 그래서 그 기록 보면은 뭐 고기를 구워 먹거나 네. 아니면은 아예 또 국 같은 걸 차려가지고 식사를 즐기거나 술을 안주를 곁들일 만한 걸 네. 아예 만들거나 그런 기록들이 풍속화를 통해서 많이 보입니다. 네, 김홍대 풍속화에도 자주 나오죠. 네, 그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좀 이제 되게 예쁜 좋거나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지역을 유람을 할 때마다 네. 그곳에 앉아서 이제 먹는 문화가 함께 또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고요.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시골 같은데 키우는 게 보통 닭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닭을 잡아서 요리하는 게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나마 좀 뭐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수고라든가 이게 좀 더니까 그래도 뭐 이런 백숙들이 시골 가면 많지 않았을까. 유전자, 문화적 유전자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것이야말로 밈이다. 네. 네. 볶곡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는
벚꽃을 가면은 이제 꽃 바람을 이렇게 맞으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멀리서 벚꽃을 감상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벚꽃이죠. 네. 벚꽃 말씀하는 거죠. 네네. 벚꽃. 네. 네네. 벚꽃. 네. 네, 벚꽃. 네. 하나미라고 하는 거는 좀 한국과 일본에 그러니까 우리도 꽃놀이가 있고 일본에도 꽃놀이가 있는데 일본으로도 꽃놀이 하나미 말 그대로 꽃을 본다라는 뜻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한국적인 의미의 꽃놀이라고 하면은 일단 뭔가 먹어야 됩니다. 화전. 네. 예. 꽃을 뜯어서. 네, 꽃을 뜯어서 꽃잎을 이제 지져서 이렇게 밀가루 전병에 붙여서 붙여서 먹죠. 네. 그리고 술을 먹는 거고. 근데 일본도 비슷하긴 한데요. 일본도 지금 뭐 꽃놀이 할 때 뭐 이렇게 흐드러지게 뭐 자리에 앉고 그거 아세요 혹시? 일본의 전국에 벚꽃 네네. 시즌이 이제 오픈되면은 일본 전국의 각 공원이나 벚꽃을 보기 좋은 포인트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거기에 좋은 자리를 맡기 위해서 학교나 직장, 동호회 같은 데서 가장 나이 어린 친구들이 밤새서 줄 서서 기다려서 그래서 자리를 맡아놓고 돗자리를 펴놓고 네네. 거기서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길게는 이틀까지 아우, 정말 먹고 자고 끔찍하네.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일본인들 뭐 얌전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것도 그렇지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광주는 지금은 도시의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지만 여기도 역시 경안천이라고 해가지고 도시 한가운데 흐르는 하천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 하천은 이름이 천이지 사실상 강에 가까운 규모거든요. 크군요. 경안천. 엄청 큽니다. 그렇군요. 용인까지 이어지는 하천이고요. 아하. 근데 이 경안천이 바로 팔당댐을 흐르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그렇군요. 오랫동안 개발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광주 역시 좀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는 편이었죠. 근데 예전보다 광주가 많이 성장하지 않았나요? 네, 그나마 많이 성장했죠. 네. 그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전철이 개통하고 아. 도로가 교통이 편해지고. 야, 역시 철도와 음. 도로만한 게 그러니까 인구를 늘리고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건 두 개만한 게 없는 것인가 네. 씁쓸한 기분도 들면서 그 성남이나 분당을 거쳐서 이제 광주, 이천까지 가는 삼봉국도가 있거든요. 네, 있죠. 거기가 정말 또 많이 막히는 구간으로 유명해요. 아우, 그쵸. 네. 그쵸. 그래서 그게 그 도로 교통만 좀 개선되면은 광주 인구는 앞으로 또 많이 증가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좀 광주 개발한 게 좀 약간 저는 아직까지는 좀 난개발이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평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김포도 그렇고 파주도 그렇고요. 타운하우스 유행 불면서 사실 뭐 그 정도의 중형 사이즈의 택지를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곳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뭐 파주, 김포, 양평, 광주 같은 곳에 개발 많이 됐었죠. 네네. 네, 근데 초기에는 당연히 난개발 많이 됐었고 미분양도 꽤 있고 공사하다가 접은 곳들도 의외로 많고요. 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사회 문제가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적당한 타협점을 한번 찾아가는 게. 네, 광주 얘기 들었고요. 작가님 이제 우리가 적당 덕후가 작가님께 마지막 시간을 드리는 건 그동안 하지 못하셨던 그런 좀 더 덕스럽고 깊은 얘기 네. 아니면 솔직한 속마음 사람을 불러놓고 겨우 이 정도밖에 대우를 안 해주냐 이 OBS 방송국 놈들 이런 얘기도 좋고 네네. 괜찮습니다. 그런 얘기 하셔도 돼요. 사실 얼마 전에 경기도 관련 강연을 했었거든요. 네네. 제가 뭐 경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것도 많이 하는데 모처럼 이제 경기도 강연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게 네. 이제 다른 주제로 강연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네. 경기도 주제를 강연하니까 평소에 3분의 1도 되지 않는 그런 숫자가 온 것입니다. 작가님. 네. 우리 방송은 녹음 방송이니까 그 홍보 시점 맞추기는 되게 어려우실 거고 굿모닝 OBS 그 얘기 왜 안 하셨어요? 홍보하면 안 되지 않나요? 아니 작가님 OBS는 경기도 방송이지 않습니까? 네네. 경기도 방송에서 경기도가 소재이자 주제인 강연을 경기도 책을 쓴 작가가 하는데 그거는 홍보라기보다는 당연히 그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될 것들 내용이죠. 그렇죠. 네, 다음에 잡히면은 굿모닝 OBS에서 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히려 권장해 드립니다. 뭐 뭐 다른 홍보 아니잖아요. 경기도 홍보죠. 그러니까 작가님이 뭐 일본 책을 쓰셨어, 중국 책을 쓰셨어, 중국 강연을 해, 그걸 홍보한다 그러면 작가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가 우리의 정체성, OBS의 정체성은 경기도입니다. 네, 맞아요. 물론 인천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 인천 사람입니다. 예, 경기도 7할, 인천 3할. 적당히 좋아하며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그래서 제가 좀 많은 생각을 했죠. 네. 네, 경기도 좀 제가 좀 아이러니한 게 다른 분들, 다른 작가님들은 딱 한 가지의 이제 전문 분야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이제 자기의 그런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해서 뽐내나요? 숙성시켜가지고 잘해가나요? 아닙니다. 네. 숙성시키거나 조금 더 이제 깊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다양한 스타일로. 근데 저는 이제 경기도만 전념하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네. 이런 주제도 하고 저런 주제도 합니다. 아니에요, 작가님. 경기도만 전공하셔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아. 저희랑 그렇게 해요. 네, 그럼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동네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이제 이거 끝나고 또 이제 다른데 이제 강연을 가는데 경기도 도서관이거든요. 네. 그런데 주제가 경기도가 아닙니다. 뭐 하세요? 저 가서 베트남, 태국 얘기하러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대로 흥하시길 바라겠고요. 예, 예. 아, 작가님. 네. 운민 작가님과 함께한 마지막 편 적당 덕후 음. 11회까지 왔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길게 와가지고 네. 사실은 8회 정도 분량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요? 저를 겨우 그 정도 시시한 사람으로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네, 제가 찐 덕후를 모시고 경기도 찐 덕후를 모셨으면 적어도 10회 이상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최소 10회다. 10회 이상 할 거라고. 근데 그걸 안 믿으셨구나. 정말 진짜 10회 이상 할 줄 몰랐어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덕후니까요.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공피디인가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도 좀 들고요. 아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끝은 아닐 겁니다. 네네. 일단 운민 작가님은 OBS에 매주 목요일 8시에 굿모닝 OBS를 통해서 이제 여행지 소개하실 거고요. 네네. 저희 적당 덕후하고도 빠르면 1년, 길어도 2년 안에 다시 잠깐만. 그러면 적당 덕후가 그때까지 편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긴데 잘 버텨주시겠죠. 버티겠습니다. 네. 네. 저보다 뭐 훌륭한 게스트님이 워낙 많으시니까 어떻게든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버텨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작가님 정말 고생하셨고요. 네네. 네, 감사했습니다. 저도 정말 뜻깊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운민 작가님과 함께한 적당 덕후 마지막 편. 적당 덕후가 마지막 편이 아니라요, 여러분. 운민 작가님과 함께한 마지막 편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좋아요. 누구나 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